한동훈 당선이 몰고 올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한동훈 빼고 나머지 17명의 부산 국회의원들,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3명뿐이 없었어요. 한동훈 당선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년 후 자기 총선이에요. 3명을 제외한 14명 중에 2명 빼고는요, 한동훈하고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기존의 친한계가 아니고 뉴 한계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 요동칠 정치 주가 따끈하게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정보도 업앤다운 목요일의 남자 김영민입니다. 자, 오늘 그 신지호 전 국회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을 모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이 방송사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모셔가서 이게 지금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오시는 대로 바로바로 또 저희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주무셨습니까? 어떠세요? 잤어요. 한 뭐 새벽 2시 좀 넘어서 그 한동훈 후보 당선 확정되는 거 보고 네. 눈 좀 조금 붙였습니다. 확정되는 거 확인하고.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뜨거웠던 지방선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거기 일단 투표율이 7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 투표율이 61% 정도 되잖아요. 거긴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선 같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좀 그 격차가 좀 줄어든 건 맞아요. 줄어든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깜깜이 구간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뭐 9개인가 뭐 어느 대전일보에서 그걸 집계를 했던데, 9개에서 다 뭐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동 후보가 1위를 하는 걸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하정우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뿐만 아니라 전재수 후보도 거의 그 막판에는 풀 배팅을 했어요. 하정우 후보한테. 풀 배팅을 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세를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효과가 100% 하정우에게 안 간다는 게 좀 확인되고, 그 깜깜이 구간 직전 여론조사를 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같이 가고, 아마 그 저기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저기 지지자들 팬덤 그 외지인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아마 그 저 하정 후보 측에서 나중에 또 막판에 외지인들을 많이 또 불러들였어요. 그래갖고 막 뭐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막판 그 추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 격차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이번 선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총평을 해주시면 딱 한 줄 평해 주시면 좀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그러니까 두 여당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정청래의 운명은 전북 도지사 선거에 달려 있고,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달려 있다. 이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 차원이 다른 게,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에요. 근데 부산 북갑의 한동훈 대 장동혁의 대결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노선 투쟁입니다. 노선 투쟁.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 안에 최근 한 2년 동안 2개의 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노선이 있고, 한동훈 노선이 있었던 겁니다. 뭐 비상계엄, 탄핵, 뭐 부정선거 등등. 그 장동혁 그 당권파는 이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의 당권파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장동혁 당권파가 국회의원의 숫자, 주로 이제 영남 의원들, 그 다음에 그 짠물 당원, 이거를 무기로 해서 한동훈 쪽을 탄압하고 쫓아내고 뭐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누가 옳은지를 선택해 준 선거다. 그러니까 이번 북갑 보궐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치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한동훈 이제는 후보 이제 의원이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거죠. 이제 본인이
그때 이제 제명 당하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도 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네. 두 사람은 사법적 해결을 했어요. 네. 가처분 소송을 내서 인용받아갖고 그 징계를 무효화했는데 법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당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이번에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사법적 해결을 뒤로 미루고 네. 그걸 접어두고 네.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 해서 북갑 선거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으로 돌아가겠다. 야, 근데 그때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가능할지. 네. 무소속인데. 네. 과연 중앙당에서 공천을 줄지 안 줄지 그 논의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되네요. 그렇죠. 아니 중앙당에서 공천 당연히 안 주죠. 저 네. 이제 제명 당한 거니까 아마 네. 이제 표적 공천을 할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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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끝까지 단일화는 허용하지 않고 뭐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것이다. 뭐 다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사실 연고도 없는데 가서 이른바 맨땅에 헤딩하고 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시선으로 쳐다봤는데 한동훈의 진심이 통했다. 그리고 한동훈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는 초엘리트 강남 출신 약간 차도남이 아니고 부산의 이 바닥 네. 발품을 팔면서 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 또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북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재보궐 얘기. 자, 이번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오시기 전까지. 자, 화려한 입성. 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새벽 2시쯤 역전승을 했어요. 네. 캠프 분위기 그때 당시 좀 전달해 주세요. 근데 그 캠프는 말이죠. 네. 이게 이 방송을 통해서 개표 방송을 통해서 그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네. 현장 집계 왜냐하면 투표 참관인들이 나가 있잖아요. 네네. 미리 좀 알 수 있죠. 개표소에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시 이제 수검표를 한 다음에 네. 최종 확정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개표 방송에 내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일찍 알긴 알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에서는 지고 네. 본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네. 사전 투표율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기겠다 하는 거는 감은 잡고 있었어요. 아, 뚜껑 열기 전부터 네. 조금. 네. 뭐 캠프에서도 막 그러면은 막 그 유력 뜨기 전에 환호성도 나오고 막 좀 이랬어요. 그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대놓고 하기가 뭐하니까 네. 이제 몇몇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은 그걸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고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출구조사 보면은 지상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적고 네. JTBC에서는 좀 크게 앞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 JTBC는 전화조사고 네. 이 출구조사는 그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5명마다 1명씩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고. 네. 근데 어제 출구조사가 빗나간 데가 굉장히 많죠. 많죠. 뭐 상당히 대표적인 많죠. 데가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대구도 뭐 김부겸 후보가 거의 뭐 네. 뭐 0점 몇 퍼센트 맞아요. 0점 몇 퍼센트 차이로 붙어 있는 건데 차이가 좀 벌어졌고 부산 북갑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지상파 3사가요 네. 좀 더 또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출구조사 안 맞은 지가 조금 꽤 됐던 네, 것 꽤 같아요. 됐어요. 이 지금 네. 선거에서도 좀 그랬던 모습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깜깜이전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이게 격차가 생각보다 좀 컸어야 되는데 네.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1,300여 표 차? 그 네. 정도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 측에서요 총동원 체제를 했다. 그 마지막 여론조사, 네. 그 마지막 그 한 5일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 그 조직력을 네. 아주 총동원해서 풀 가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재수 뭐 이제 부산시장 당선이 됐지만 본인은 이제 좀 당선권에 든 것 같고 네. 근데 본인만 당선되는 것보다 하정우가 동반 당선돼야지 또 빛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지역구였기도 하고. 거의 막판에 전재수 그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동반유세 다녔죠. 거의 그 북값에 쏟아 네. 부었습니다. 예. 그게 좀 어느 정도 그리고 작용을 했다. 본인 조직 풀 가동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정우 후보가 명픽 아니에요, 이른바 명픽. 명픽이죠. 명픽이 그 가서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공소취소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제일 아프게 싸울 만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인데 네. 거기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른바 개딸들도 굉장히 막판에 참전을 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 도로에서 막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하정 후보 지지자분들이 막 했던 그 거리가 그렇죠. 영상을 보니까 그냥 무슨 2002 월드컵 보는 것 같더라고. 거리 유세하는 것처럼. 거의 그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제 요번 그 선거는 네. 의병이 관군을 이긴 선거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무소속이잖아요. 네. 정당 조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요, 보세요. 이제 빨간당, 파란당은요, 그 한 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네. 그러면 그 부산시장 후보, 네. 예, 구청장 후보, 시연 후보 2명, 네. 구연 후보 4명. 네. 그러면 저 하정우하고 박민식은 6명이 자기 그냥 같은 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유세천에 7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종력이 그만큼 센 거고. 그리고 선거 운동도 네. 뭐 그 후보 한 명당 뭐 8명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뭐 일종의 관군이라고 표현이 되면은 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뭐 딱 무소속 후보로서 그러니까 의병의 힘을 많이 좀 그 뭐랄까 의병의 힘을 많이 받은 거죠. 에너지를. 이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의 가슴에 달린 배지는 다른 의원들과는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이 배지의 의미를. 이거는요, 이 명픽인 하정우 후보도 제꼈지만 네. 또 장동혁 픽인 박민식 후보도 제낀. 네.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 일다쌍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무소속 후보가 네. 1당과 2당의 그 오너의 대리인들과 그리고 이게 유례 없는 그 모습이 어떻게 1당 후보와 2당 후보가 이게 한쪽은 왼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인데 네. 뭐 과거에 그 중국에서 국공합작 2차례는 그 일본 외세의 침입에 공동정선 폈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네. 그 1당 후보와 2당 후보가 공동정선을 폈어요. 좌우 합작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외지인 논란, 네. 뭐 그 자원봉사자들의 뭐 쉼터 논란, 뭐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 그게 다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동훈을 좌우 협공을 한 거죠. 네. 예. 이 어쨌든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그 한 의원이 1호 법안 뭐 아니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걸 좀 먼저 하겠다 구체적으로 캠프 측이나 아니면 의원님 같은 측근들한테 좀 얘기한 게 있나요? 그 이제 지역에서 공약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희수법을 제정을 하겠다. 네. 그 이제 그 희수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우연히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돼서 네.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그 국가의 정책이 불충분한 거를 희수 어머니께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다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걸 꼭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한 게 이제 한동훈 후보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희수법을 그 원내 입성하면 꼭 그 만들도록 하겠다. 뭐 그런 지역구 관련 그것도 있고요. 가장 시급한 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소 취소, 네. 이 특검 네. 이걸 막아야죠. 네. 아마 이제 한동훈이 원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힘은 마이크에서 나오거든요. 정치인 힘은 마이크에서. 근데 마이크는 국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인물이 워낙 그 전국적 지명도가 있으니까 국회 마이크 아닌 딴 마이크를 써도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조명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국회 마이크를 쓰면 더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거죠. 네. 견제할 수 있는 더 힘이 생긴 그렇죠. 거고. 네. 이게 보면 근데 무소속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복당 플랜 좀 짜져 있어요? 어떻게? 복당 플랜은요. 이게 두 가지. 이게 장동혁 사태와 한동훈 복당은 동전의 앞뒤다. 무슨 이렇게 말이에요? 얘기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를 받아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결과.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동훈, 오세훈, 평택의 유이동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반당권이죠. 예, 반 윤석열 노선 아니에요. 반저륜이고. 예, 예. 저륜이고. 예, 저륜이고. 네.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한동훈이 무소속이니까 그렇고 오세훈 이긴 거, 유이동 이긴 거, 장동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 상관 있다. 한 번도 안 가서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계속 버틸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버틸려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저는요. 장동혁 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본인 모습이 좀 추해지고 결말이 더 불행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이제 한동훈 당선이 몰고 올 이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자, 있을까요? 부산의 18명 국회의원 중에 지난번 그 총선 때 전재수와 때 한석 내주 17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18석이 완성이 된 건데 자, 한동훈 빼고 나머지 17명의 부산 국회의원들 네. 그중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3명뿐이 없었어요. 예, 조경태 의원, 정현욱 의원, 정성국 의원. 네. 그런데 그럼 나머지 14명의 의원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예, 이제 한동훈 당선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년 후 자기 총선이에요. 네. 2년 후 내가 또 한번 그 배지다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될 것인가. 네. 이 기준, 예, 그 생존 본능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위를 위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라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어떤 힘이 지금 생긴 거네요. 그래서 그 17명 중에 3명을 제외한 14명 중에 네. 제가 예상컨대는 한 2명 빼고는요. 네. 다 이제 한동훈하고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 인력으로 지금 지도부를 몰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은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친한계가 아니고 뉴 한계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뉴 한계가 이제 그 출현하는 거죠. 뉴재명이 아니라 이제 네. 한동훈을 뉴 중심으로. 한동계 즉 뭐 약칭 뉴 한계가 네. 이제 기존 친한계는 친한계대로 있고 네. 뉴 한계가 이제 부산에서부터 한 1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서울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 유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유력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이 지금 그 한동훈 의원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한동훈 의원한테는 우군이죠. 우군.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그 든든한 우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서로 역할 공간이 다르잖아요. 네. 서울시장이라는 역할 공간과 네. 국회의원이라는 역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뭐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권 경쟁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좀 자강두천 어떤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네. 역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뭐 당대표 도전하고 이런 일은 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그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네. 의원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보궐선거 다른 데도 좀 짚어볼게요. 그 경기 평택을 좀 짚어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평택을 굉장히 좀 뼈아픈 패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이동 의원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유이동이 1위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유 후보가 34.8% 얻었고 김용남, 조국 후보가 각각 28.7, 27.2, 30%를 못 넘었어요. 네. 이게 결국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유이동 후보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이른바 그 민주당과 조국당 네. 자신들은 그거를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 표현으로 근데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 실패다.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 실패. 예. 예. 뭐 이제 공천도 공천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이른바 뭐 그쪽 후보가 두 사람이면 뭔가 이제 연대와 협력 뭐 단일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서로 그러니까 1, 2위를 할 줄 알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네. 예, 김영남, 조국 네. 두 사람이 네.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 전략 실패고 또 이 캠페인 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이제 평택을의 선거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풀어야 할 굉장히 복잡한 숙제가 하나 남은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유이동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다시 이제 국회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한동훈계로 중심이 이제 범보수가 한동훈계로 다시 재편이 된다면 유이동 의원의 존재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돼요? 그 유이동 의원도 뭐 원내 뭐 엄청난 우군이 될 겁니다. 네. 유이동 의원은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이른바 유승민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선거 운동도 도와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24년 7월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 만들기에 굉장히 또 공을 들인 사람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역임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 원내에서 요번에 두 당선인 한동훈 유이동은 이제 4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4선 되면요, 네. 뭐 원내대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역량과 그 자격을 갖춘 거죠. 아하. 그래서 아주 든든한 우군이 서로 든든한 우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를 좀 평택을해서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둘이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의 그 선거운동 기간을 보면은 야 이게 둘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가 네. 좀 많아요. 네. 이 두 당이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세요. 합당 이제 조국 그 대표가 떨어졌는데 민주당이 굳이 뭐 조국당하고 합당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조국당의 네. 상품 가치가 네. 조국이라고 하는 당명부터가 그냥 조국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 1인 때문에 생겨난 당인데 그 조국이 최초의 그 조국당의 지역구 의원이 되겠다고 나갔는데 3위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뭔가 정치적으로 좀 활발한 역할하기에 좀 힘들지 않겠나. 앞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조국 그 대표의 경우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부산에 좀 일찌감치 내려가서 전입 신고도 하고, 그 부산 시민들이 북구 시민들이 저 뭐 외지인이 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약간 그 경계심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네. 이런 눈길로 쳐다볼 때 정말 바닥을 기면서 하나 둘씩 그 신뢰를 쌓아갔는데 요번에 조국 그 후보의 캠페인을 보면 그런 정도의 어떤 절박한 모두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전략에서도 딱 이렇게 인상적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 운동의 어떤 유형을 보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어떤 이런 그 네거티브전이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런 점이 조금 민주당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보면 어쨌든 조국 후보도 대선 후보고 대선 유력 주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도 대선 네. 유력 후보란 네. 말이에요. 둘의 운명이 갈린 가장 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전략, 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조국 그 후보가 나름대로 좀 차별화하는데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오로지 김영남 때리기. 김영남 때리기는 뭐 진짜 민주당 후보는 쟤 아니에요. 쟤는 저기 보수당에서 건너온 애요. 네. 저예요, 저. 계속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그거 말고는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주요 경합지였던 그러니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평택이랑 북가을 좀 한번 짚어봤고 이번에 좀 전체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우리 김남준 인천 계양을 그다음에 경기 안산갑 김남국 그다음에 충남 아산을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죠. 전은수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 국회 입성했어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로 좀 재보궐선거 결과라고 좀 봐야 되나요? 저는 뭐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이유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대승이에요. 네. 그러나 원래 15대 1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뭐 네 군데를 네. 12대 4죠. 12대 4가 됐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14곳 중에 13곳이 본인들 의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5곳을 내줬죠. 예, 5곳을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무소속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5석을 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재명이 김부겸 죽였다. 이재명이 김부겸 죽였다. 네. 이 명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예, 뭐 코스피도 8천 뚫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독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권력 중독이거든요.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럼 권력 중독되면 사람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오만방제해져요. 네. 공소 취소 특검, 6.3 선거전 처리, 네. 이게 보수를 각성시키고 결집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권력에 취해서 이제 그렇죠. 그랬다는 평가신 거죠. 예, 그리고 선거 하루 전날 검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 네. 그럼 취소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들을 때, 저거 공소 취소하라는 얘기구나. 자기 사건. 예, 그렇게 들려요. 이게 김부겸 후보가 뭐 앞만 밑바닥을 훑고 다니고 뭐 하고 나중에 눈물로 뭐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의 호소를 해봤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버리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거기다가 뭐 스타벅스, 저는 뭐 그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그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말이에요, 그 쪽집게로 뭐가 어떠느니 인두껍 쓰고 뭐가 할 짓이네, 과거에 또 있었던 다 이제 일단락된 사건까지 재소환해 가지고 뭐 하고 너무 오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김부겸 후보가 암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영남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경남지사 박완수 후보가 이기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만 죽인 게 아니라 김경수 죽였다는 말도 성립이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행보가 네. 좀 어떻게 좀 후폭풍으로 돌아올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권력자들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봐, 내 의도한 대로 안 풀리네. 그러면 더 세게 뭐 푸시를 해야 되나?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요번 6.3 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가장 고심이 깊을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다. 왜? 더 이길 수 있는 게 본인이 욕심 부리다가 이 숫자상으로는 사실상 그 대승을 해놓고 전혀 평가를 못 받잖아요, 지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선거 결과가 네. 본인의 행보가 내가 이건 잘못했나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민주당 니네 왜 이렇게 전략을 짰어? 이렇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내 탓이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입성한 면면들을 보면은 이진숙, 예. 그다음에 또 김태규, 네.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의원 면면이 굉장히 좀 전투력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선상으로 보면요, 한동훈과 유이동은 뭐 그런 반 윤석열 노선 네. 이고, 이진숙, 울산의 김태규, 그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의 윤용근, 네. 이 사람들은 윤어게인이에요. 그렇죠. 윤어게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당권파가, 장동혁 대표가 내가 그 사람들 다 그 당선시키는데 기여했잖아. 자기가 대표직에서 안 물러나야 될 이유를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데예요? 대구 아니에요. 네. 울산 남구 아니에요. 울산 남구 갑이 서울의 강남 같은 데거든요. 네. 그다음 공주 부여 청양. 거긴요,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긴 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덜하다라고 그렇죠. 그거 이긴 거 갖고 자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라고 견강부회. 하죠. 예.